안녕하세요. 로타리 인베디드 디퓨전 트랜스포머스를 주제로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논문 리뷰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유닛 구조로 구현한 DDPM에 대해 소개했고, 그 이후 DDPM에서 파생한 디퓨전 모델들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많은 디퓨전 모델이 기존 유닛 구조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대체 가능한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차용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해당 모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DDPM, DDIM과 같은 디퓨전 모델들은 매 스텝마다 가우지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 시 인과적인 추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예측을 위해 추가적인 가정을 뜻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포함한 컨볼루션 기반 유닛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메타 리서치 팀은 해당 유닛 기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디퓨전 모델의 성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증명했고, 성능과 호환성에서 유닛보다 우수한 디퓨전 트랜스포머 구조를 유병한 Scalable Diffusion Models with Transformers 논문에서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입력값으로 받는 이미지 X, 레이블 Y, 그리고 타임시대 T를 인베딩하는 과정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 토큰의 뜻을 인베딩하는 토큰 인베딩과 입력 토큰의 위치를 인베딩하는 포지셔널 인베딩, 두 가지 인베딩은 합친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데, 저희는 두 가지 인베딩 과정 중 포지셔널 인베딩 과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존 인베딩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인베딩한 벡터를 이렇게 쿼리와 키로 나눈 다음 두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수행하는 이유는 쿼리와 키의 내적을 구하면서 어텐션 스코어를 쌓은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해당 매트릭스로부터 저희가 합하여 입력값으로 넣은 토큰과 포지션 각각의 벡터 간 유사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구조는 토큰과 포지션 간 유사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토큰 유사도와 포지션 유사도가 우수한 콘텍스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에서 주로 사용하던 사이누소이드 방식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베딩 벡터를 구하기 위해 토큰 인베딩 벡터와 이러한 주기함수 특징을 보이는 포지션 인베딩 벡터를 무작정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프를 예시로 들자면, 토큰 인베딩의 결과가 2차원의 그래프에서 1-1로 나타난다면 포지션의 인베딩의 결과는 x 레인지가 -1에서 +1, 그리고 y 레인지가 -1부터 +1인 사이누소이드 벡터 값을 합친 벡터를 인베딩 벡터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기 가운데 사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델이 위치에 따른 주기의 변화에 대한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른 순서의 결과만 학습하게 되어 입력 데이터 이후의 토큰을 생성하는 데 있어 큰 오류를 발생합니다. 실제로 기존 사이누소이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의 랭스인 511을 초과하는 순간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큰의 위치에 대해 사이누소이드 함수와 같이 고정적인 벡터 값을 보유하는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방식에서 토큰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 값을 부여하는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방식이 연구되었고, 저희 팀이 오늘 다루는 로타리 포지셔널 인베딩 방식도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방식에 포함합니다. 저희 생성 모델 강의 시간에서도 교수님께서 픽셀 CNN의 벡터 입력 방식을 최적화해 모델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연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러한 방식과 유사하게 저희는 이미 기존 NLP 모델의 단점을 개선해 DJ 모델, 라마2 모델 등 여러 LLM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로타리 인베딩 방식을 사용해 디퓨전 트랜스포머에 적용해 성능의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로타리 포지셔널 인베딩 방식이란 기존 인베딩 벡터를 토큰과 포지션 벡터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포지션의 인베딩 단계를 제외하고 트랜스포머의 토큰 인베딩 값만 입력으로 받은 후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순서에 따라 토큰의 키와 쿼리를 같은 각도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문장의 내용이 변화해도 토큰 간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게 되고, 입력 토큰의 수를 나타내는 m을 각도에 곱해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포지셔널 인베딩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2차원 그래프의 경우 회전에 따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보통 쿼리와 키는 2차원이 넘는 m차원의 매트릭스고, 해당 2로 나누어지는 매트릭스를 두 개로 묶어 두 개의 차원마다 m시타만큼 회전시켜 위치 정보와 토큰과 유사도 정보를 보존하는 로타리 인베디드 어텍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토큰 벡터를 1차원의 벡터로 나타낸다면
처음부터 두 개의 벡터를 나누어 해당 벡터 값을 포지션 위치 값인 n만 구해주는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위 enhanced는 1시타만큼의 회전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 단위 로타리는 4시타만큼의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로타리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사이누소이드 방법을 이용할 때마다 모델이 토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디퓨전 트랜스포머에 로타리 임베딩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인퍼런스 스피드의 증가와 로스의 빠른 수렴을 통해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목표하여 코드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메타 리서치 팀의 오피셜 DIT 코드 임플리멘테이션 GitHub에서 코드 베이스를 가져왔고 표시한 해당 파일들의 구조를 로타리 임베딩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먼저 기존 사이누소이드 포지션의 임베딩을 로타리 포지션의 임베딩으로 대체한 코드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 입력값인 x 벡터를 두 개씩 나눈 후 inverse.frequency로 나타낸 위치 정보를 외적해 회전 수치를 결정한 다음에 기존 x 벡터에 임베딩 벡터의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내적 곱하여 각 입력 데이터에 대한 회전 정보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각 타임 스텝 t마다 진행하는 DIT 블럭을 수정했습니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로타리 임베딩 클래스가 호출되어 실행해야 하므로 노멀라이제이션과 어텐션 아웃풋의 중간 과정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을 로타리 임베딩 과정으로 대체한 이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피드 포워드를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임베딩 단계에서 이미지 X에 포지션의 임베딩 정보를 추가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제거합니다. 저희가 구성한 로타리 임베디드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C810 데이터셋을 받아와 학습 단계와 검증 단계의 로스 펑션을 구해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에 대해 구축한 코드의 훈련과 검증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구한 로스 펑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의 로타리 포지션의 임베딩, 그리고 주황색이 기존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로스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 로타리 방식의 로스가 더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미인과 분산을 구했을 때도 저희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방식인 로타리와 알리바이에서도 추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미지넷이 아닌 C810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존 DIT 모델의 포지션의 임베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표적인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방식인 로타리 포지션의 임베딩 방식을 적용했고 결과 그래프를 통해 저희의 예측과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